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지수나 거래 대금 면에서 모두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만 역대 가격을 6번이나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불타오르니까 전 국민적으로 주식 광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주가시장이 거품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가시장의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주가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포셔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진짜 쉼도 없이 올라왔죠? 와,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만에 오를 수가 있나 했어요. 한 2450원짜리에서 이게 주가가 진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경제 지표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거 아니야? 생각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이쯤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단단히 지금 처벌을 받고 있죠. 한국 형님들을 못 믿은 게 제가 참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MTS를 들어가기가 좀 마음이 아프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뿐만이 아니라 신고가 기록이나 거래대금 기록에서 정말로 많은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실제로 한번 살펴봐도 이번 달에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6번이나 신고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들, 그런 우량주 기업들, LG화학이나 삼성 SDI, LG전자와 같은 그런 회사들도 그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을 가지신 주주분들 요즘 마음이 뿌듯하셨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또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지금 빠져야 되나? 아니면 더 많이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그쪽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요즘에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게 다 외국인 순매도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말로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7월 한 달 동안만 외국인이 순매수세가 7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해요. 사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로 2달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한국 주식들 다 팔아 제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2달 만에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죠. 개미들이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까지 가세를 하니까 이렇게 역대급 지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는 코스피만이 아닌데요. 무려 일본 니케이 지수는 30년 만에 다시 전 고점을 돌파했다고 해요. 30년 동안 이거를 주가 지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긴 해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미국 주가 지수 다우 지수를 3만 지수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가 지수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회사에서는 이런 믿음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만 믿다가는 그냥 거지가 되어버리기 쉬운 세상에 도래해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은 안 하고 8시 50분 보통 장 개시하거나 장 마감 직전에 주가 지수가 등락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주식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경제 지수가 좀 막 박살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만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한 생각도 들고 저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른 현명한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려요.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일만 열심히 해서는 그냥 거지가 되어버리니까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 오히려 직장을 잘하는 것보다 재테크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직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직장인의 꿈이 뭐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 임원 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는 당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하루빨리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2014년 말부터 2019년 말이죠. 그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이 87%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대기업 연봉, 월급은 얼마 상승했죠? 1.79% 상승했다고 합니다. 말이 1.79%지 사실 돈으로 따져보면은 3만원? 4만원? 이렇게 오른 거죠. 그동안 은행 돈 땡겨 써가지고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이자는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은 많이 뛴 데는 5억, 10억씩 와 진짜 승리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사실 직장에서 들어오는 월급이 우스워지고 또 사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또 직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진짜 하찮게 느껴지고 내가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좀 직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할 수 없게 된 그런 형국이 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9시 정각만 되면은 80좌석 가운데 직장 사람들이 80명 중에 10명이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해요. 호다닥. 특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다. 와, 미국장이 우리나라보다 그 하루 먼저 이게 뉴스가 나오고 뉴욕장이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먼저 이야기가 퍼졌을 때 이제 월요일날 이제 장이 열리자마자 그때 굉장히 많이 호재였죠. 그래서 호재라고 막 말을 하니까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은 20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웠다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이 빠르게 변동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 정서 상태도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그런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 이거 왠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난 지금 주가를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이유는 경제 상황이 양분화되고 있어요. 바로 며칠 전이었죠. 온라인에서는 정말로 물건이 미친듯이 팔리고 있는데 오프라인의 시장 경제는 정말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오프라인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들이다 보니까 또 다른 경제에서는 이제 소비를 해줘야 그분들이 돈이 있고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살아날 텐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이렇게 나아지는 양상은 아닌데 주가는 많이 뛰니까 저희 마음 한켠에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하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코로나로 언택트 시대다 해가지고 우상향의 주가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것은 결국 IT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IT 기업들의 모습이 예전에 있었던 IT 버블 때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마음 한켠으로는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올랐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나라 경제가 3저 호황이라고 불렸던 그 시기하고 또 IMF를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런 급등하는 장 이후에는 꽤 오랫동안 주가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또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역사는 반복된다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제가 좀 조언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스피, 일본, 미국 다 주가 시장이 좋을 때에는 어떤 자산을 보유해도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막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사실 며칠 전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의 트리플 A 본드, 그러니까 회사채 등급이 트리플 A라면 거의 그 나라에서 최고로 신용도가 높은 그런 회사라는 뜻인데 그런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트리플 A라고 하면은 미국 전체에서 그렇게 많은 회사들 중에서도 딱 두 곳, 마이크로소프트와 존슨앤존슨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엄청난 회사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꼬리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트리플 A라면 진짜 믿고 사는 주식이나 채권 사는 그런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조금만 더 알아보면 중국의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독일의 BMW와 합작할 정도로 또 지방 정부가 보유한 트리플 A의 신용도를 가진 회사였는데 한국인들도 요즘에 중국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한 방에 무너지니까 역시 자기가 잘 모르는 자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주가 시장이 뜨거울 때에는 원래 경계 수치가 낮아져서 이런 주식들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거든요. 저희는 사실 단기적으로도 마음이 쿵쾅쿵쾅 하잖아요. 지금 팔아야 될까? 지금 사야 될까? 하고 말이죠. 사실 이런 사태들을 겪다 보면은 자기가 잘 모르는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주가 시장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루에도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널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MTS 이렇게 보다 보면은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쌀 때 팔아가지고 쌀 때 다시 줍고 다시 또 비쌀 때 팔고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도 벌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격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워렌 버핏 형님께서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일 때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은연 중에 말이죠. 아주 큰 우량주요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아주 오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추세가 보입니다. 사실 아주 오랜 기간을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지만 상승한 날과 하락한 날을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숫자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어떤 말이냐면요. 상대적인 의미에서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좀 더 덜 떨어지고 이렇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장기적으로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오른다는 뜻인데요. 주가 시장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데이터들을 보면은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많이 올랐어 좀 주가에서 지금 조금만 잠깐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뺄 경우에는 상승하는 날을 20일 동안만 누리지 못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이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30년 정도 동안 닷컴 버블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폭락을 했고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폭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버했던 투자자들은
연평균 8.2%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만약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한 열흘 정도만 빠져 있다고 했다고 치면은 25년의 기간 동안 열흘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8.2%에서 4.5%로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좀 경향이 좀만 더 강해져서 25년 동안 40일만 주가 시장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거의 제로에 가깝거나 오히려 또 마이너스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문가들이 잘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최선일 때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주가에 대한 섣부른 예측을 해서 먹을 걸 못 먹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1990년부터 1920년까지 오랜 기간을 보면은 이러던 때가 분명히 있으나 또 오르고, 이러던 때가 있으나 또 오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전망이 좋다고 하는 회사에 오랜 기간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그렇지만 한두 기업이 폭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회사의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는 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는 그런 워렌 버핏의 연이은 조언이 있죠.